반갑습니다. 최리나입니다. 독일 헌법재판소에서도 유럽 구제기금인 ESM에 대해서 조건을 달든 그렇지 않던 간에 합헌 결정을 내릴 것이고 미국 오늘 첫 회의가 있을 텐데요. FOMC 회의를 통해서도 시장의 기대를 크게 꺾지 않는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낙관론이 팽배했던 하루입니다. 뉴욕 증시처럼 우리 증시도 많이 올라줬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ESM 모멘텀으로 1930부근까지 오른 바 있었고 오늘은 또다시 1950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고점 대비 10여 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는 생각인데요. 무엇보다 프로그램 매수의 힘이 컸습니다. 오늘 대형주가 반짝 상승을 했고 삼성전자 상승폭도 궁금한데요. 삼성전자 종가상 130만 원 찾았을까요? 프로그램은 얼마나 유입됐을까요? 시황센터 가서 종가 정확하게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국내외 대형 이벤트들이 큰 충격 없이 지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에 코스피 지수가 사흘 만에 급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1930선 부근에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점차 상승폭을 키우면서 1950선에 안착을 시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 50선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종가 확인해 보시면 전거래일보다 1.56% 상승한 1950.03포인트에서 종가 기록했네요. 개인이 순매도세를 보인 반면에 국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기관의 순매수가 오늘은 돋보인 하루였습니다. 기관은 오늘 합계 4,300억 원이 넘는 순매수 기록했고요. 프로그램 매매 역시 12거래일 만에 시원한 한방을 보여주면서 5천억 원 규모의 순매수 보여줬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현물보다는 선물에서 쌍끌이 매수했는데요. 오늘장 7천 계약 정도 매수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미국과 유럽 등 대형 이벤트들의 앞둔 기대감에 닷새째 상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장 520선에 바짝 다가서면서 꾸준하게 강보합권의 흐름을 유지했는데요. 코스닥 마감 종가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6% 상승한 517.52포인트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만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기록했는데요. 외국인 오늘장 124억 원의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은 대외 분위기가 완화되고 또 유로화도 오르면서 레벨을 낮췄는데요. 하지만 저점 인식이 나타나면서 1125원선 아래로는 낙폭을 키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마감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1원 80전 하락한 1126원선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시총 상위주들은 일제히 빨간불을 켰는데요. 기아차가 막판에 하락 반전한 모습입니다. 오늘장 소폭 밀려나면서 72,6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면서 3%가 넘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아쉽게 130만 원 회복은 하지 못했지만 주당 38,000원씩 오르면서 129만 4천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포스코도 0.68% 상승했고요. 현대모비스와 LG화학도 각각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삼성생명은 2%가 넘게 강세를 보이면서 96,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오늘장 3% 넘게 상승했고요. 신한지주가 2.12%, SK하이닉스도 1% 넘게 상승하면서 22,2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주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약보합권에서 28,8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다음을 제치고 시총 상위 2위로 올라선 파라다이스는 장중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좀 오름폭을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0.6% 강보합권에서 16,8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상승 반전에 성공했는데요. 강보합권에서 11만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CJ홈쇼핑이 1.72%, 서울반도체는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CJENM도 1.32% 오르면서 39,9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인터플렉스도 1.65% 상승했는데요. 반면에 SM은 1%대로 밀려나면서 57,0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SK브로드밴드도 1% 가까이 하락하면서 3,6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전업종이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조선주가 수주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장 상승했습니다. 조선주 살펴보시면 오늘 현대중공업은 주당 8,000원씩 상승하면서 24만 5천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1.32% 상승했고요. 대우조선해양이 2.41%, 현대미포조선은 주당 3,000원씩 상승하면서 13만 1,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정유화학주가 QE3 기대감을 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오늘장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은 1.19% 상승하면서 17만 원을 종가 기록했습니다. GS도 주당 900원씩 상승했고요. LG화학이 1.46% 오르면서 31만 3천 원에, 호남석유는 주당 3천 원씩 오르면서 24만 6,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코스피가 사흘 만에 강하게 반등하면서 증권주들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오늘장 삼성증권은 2.05% 오르면서 49,7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대우증권은 4%가 넘게 상승하면서 10만 1,7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 2.65%, 현대증권도 3% 가까이 오르면서 8,66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안철수 서울대 원장의 대선 출마 공식 입장 발표 소식에 관련 테마주들이 장 초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오후 들면서 좀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안랩은 1.96% 상승 마감했고요. 미래산업은 상한가 유지하면서 1,9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우성사료 3.29%, 솔고바이오는 2.9% 상승했고요. 오늘과 내일 보합권에서 2,91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의 지지율 상승 소식에 관련주들은 연일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바른손은 9%가 넘게 오르면서 5,81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우리들제약과 조강페인트는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유성 TNS 역시 10% 급등세를 보이면서 4,730원에, 서희건설도 상한가 기록하면서 1,31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최근 관광객이 증가하고 또 하나투어 호텔 개장에 따른 수혜 전망까지 겹치면서 오늘장 여행 및 항공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유투어는 상한가 기록하면서 970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모두투어가 5.25%, 하나투어는 3.5%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한항공 역시 2.25% 오르면서 5만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증자 검토 소식에 전일 급락세를 보였던 한국가스공사가요, 하루 만에 급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증이 기업 가치 긍정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5.17% 오르면서 6만 1,0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차익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오늘 5,300억 이상이나 유입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전 업종이 다 올랐는데 평균 2% 넘게 오른 업종을 보니까 건설, 증권, 전기전자, 운수 창고가 평균 3%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네요. 여의도로 가보겠습니다. 분석 들을게요. NH투자증권의 김중원 연구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 국내 이벤트까지 포함하면 총 한 4개 정도 굵직한 이벤트 결과를 꼭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의 QE3는 이번에 지연돼도 독일에서는 ESM 합헌 결정 내려줄까요? 네, 뭐 그렇습니다. 금주가 주식시장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그 모습이 오늘 증시에는 나타난 것 같습니다. 사실 하반기 고점이 1950이라는 점에서 오늘 뭐 1950에서 마감되었는데 그런 변곡점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뭐 QE3는 그렇습니다. 뭐 보면은 9월에 당장 나올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경기 상황을 볼 때는 좀 의문이 제기되는 점이 많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QE3 정책이 그 미국 고용 사정이 악화되고 ISM 제조업 지수가 50을 하회할 때 시행된 점을 고려하면 어찌됐든 두 가지 조건은 다 충족시키는 걸로 보이고요. 더불어 뭐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 금리 인하, 그리고 공개시장 개입 정책,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각종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고, 한국도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이제 경기 부양책을 낸 점을 고려할 때 이렇게 글로벌 각국의 중앙은행과 정부가 나서서 경기 부양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연준의 그 QE3 발표에 대한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당장 9월부터 하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당장 하지 않더라도 뭐 그렇게 증시 부담은 크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이 독일 헌법재판소의 ESM 관련한 그 결과가 중요한데요. 이제 금일 밤에 예정되어 있죠. 최소한 조건부 합헌 이상을 낼 수 있다는 점이 증시에 긍정적으로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그 ESM 관련해서는 독일 상하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좀 통과를 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도 독일 헌법재판소가 의회에서 이렇게 결정한 거를 일반적으로 위원회 뭐 이런 판결을 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 등이 이제 증시의 그 1950 이상의 추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네 가지 이벤트 모두에 대해서 결과물이 중립 이상의 호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 이제 1950 넘어서 전고점도 뚫고 2000으로 가는 시장이 펼쳐진다면은 포트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쪽에 좀 비중을 많이 실어보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고베타 종목, 그 고베타 업종 중심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금일에도 좀 나타났습니다. 이제 운수 창고 업종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이렇듯이 뭐 조선이나 건설, 증권가 같은 고베타 업종 중심으로 대응을 첫 번째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증시가 상승을 한 다음에는 이제는 이제 가격 대비 이제 순환매 장세가 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하반기 이후에 해운이나 반도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지지부진했습니다. 이런 업종들이 다시 또한 순환매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업종에 집중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대형주와 중소형주 중에서는 QE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또 가능성이 이제 부각이 되고 향후에 장이 2000 이상 간다고 봤을 때는 좀 당분간은 다시 대형주로 좀 돌아올 가능성이 높고, 그 대형주 중에서도 프로그램 매수에 영향을 받는 초대형주, 그러니까 시가총액 한 30위까지 안에 있는 종목들이 좀 더 유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1950 이상 가능성을 높게 보셨고, 단기적으로는 일단 고베타 업종에 주목하자. 이후에 또 한 번의 순환매 예상까지 들어봤습니다. NH투자증권 김중원 연구위원님 전략과 도움 말씀이었어요. 자세한 전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남은우 원장님 만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과는 뭐 정반대 수급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개인들이 5천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상당한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특히 기관이 4,300억가량의 강한 순매수를 보였는데요. 반면 기관은 4,300억 정도의 거래소 순매수를 보였지만 선물에서는 7,000계약 이상의 대규모 매도를 내놓았습니다. 외국인은 5,600계약 정도의 선물에서는 계속해서 순매수 기조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가장 큰 특징적인 부분은요, 금융투자업자, 즉 증권사들이라 볼 수 있는데요. 3,600 계약의 선물 매도와, 그리고 모처럼 연기금에서 오늘 선물을 대거 매도했습니다. 3,000계약 이상의 매도가 나오면서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잡혀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내일 선물 만기를 앞두고 선행적 어떤 그 선물에 그 매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청산하는 일련의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업종별로는 오늘 흐름들요, 역시 좀 차별화가 되는 모습이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과 기관들 동시적인 어떤 매수세가 나타났고요. 철강금속 또한 강한 매수세는 아니지만 상당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모처럼 전기전자업종을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수가 상당히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최근엔 들어서는 이 매도 부분보다는 매수에 그래도 한 4,800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으니까요. 최근 들어서는 가장 많은 양, 이전에는 8천억 가량 들어온 적도 있지만은요, 최근에 들어서 상당히 좀 많은 양이 들어왔는데,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 부분이 전기전자에 좀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 전기전자 업종에서 좀 재밌는 사실은요,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이 금융투자 업종이라든지 업자라든지 보험, 투신, 은행, 기타, 이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요, 전체적으로 이 매도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이 과연 기관 매수는 누구의 힘으로 잡혔느냐? 국가, 지방자치단체만 매수로 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좀 시장의 흐름들과는 좀 다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어떤 수급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운송장비 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외국인들은 소폭 매도를 했지만은요, 어떤 기관들의 매수는 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건설업과 그리고 통신 업종들, 운수창고 업종들 골고루 순매수가 들어온 모습이고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로 접근이 되다 보니까 좀 차별화된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무엇보다 오늘 시총 상위 대형주들이 많이 오른 날이기도 하고, 또 우리 남은호 원장님과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눴었던 한국가스공사가 다시금 살아난 날이기도 한데, 이 밖에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인 움직임이었다라고 보십니까?
예, 한국가스공사를 기존에 이제 좀 많이 셰일가스 테마와 관련해서 말씀해 드렸고요. 그리고 동시에 네. 지난주인가요? 조금 시간 좀 된 것 같지만 대우 인터내셔널을 추천을 했었습니다. 예. 미얀마 가스전의 실적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을 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오텍그룹과 본격적으로 이 MOU를 체결하면서 향후 이제 글로벌 성장성을 한 단계 더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더불어서 최근에 오늘의 어떤 대우 인터내셔널의 5.9% 좀 강한 상승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5.9%라는 퍼센트라기보다는 오늘 이 전고점을 향해서 힘차게 도약하는 흐름이 나왔다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2012년 신고가가 이제 멀지 않았다. 그에 따라서 이 기관들의 최근 매수세가 좀 많이 유입된 것 같고요. 굳이 뭐 가스 관련 테마라기보다는 일단 요즘 그 LG 상사와 더불어서 이 무역 회사들의 어떤 주가 상승이 좀 돋보이고 있는 점을 본다면 이런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양자 측면, 무역과 에너지, 양자 측면으로 좀 돋보인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요, NHN을 꼽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좀 많은 기간 동안 주가 상승이 나타나지 못했거든요. 이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이전한 이후에 좀 주가 상승을 많이 했다가 최근에 코스닥이 굉장히 강세거든요. 그렇다면 NHN 코스닥이 있었다면 상당한 주가 상승이 나왔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오늘의 어떤 4.7% 아주 강한 상승은요, 이 모바일 메신저 관련된 라인이 일단 접속자 수가 다운로드 수가 6천만 건이 넘었다는 거죠. 이 카카오톡보다는 좀 늦게 출발했지만은 이 글로벌 쪽으로의 어떤 마케팅이 좀 굉장히 좀 강화되면서 글로벌 측면에서의 다운로드가 많았다는 점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난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외국인들보다는 기관 선호의 어떤 흐름들이 계속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장 특징주는 이 컴투스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증권사들의 호평을 받으면서 이 모바일 게임주 관련되어서 주가 컴투스라든지 게임빌이라든지 상당히 주가가 많이 상승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증권사 기관들을 통해서 상당히 좋은 리포트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목표가도 상향되고요. 그래서 장 초반에 대략적으로 한 3%에서 4%까지 이제 오늘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7만 원권까지 노크가 되면서 전부 다 좀 오늘 장의 특징주 컴투스 아주 강세되었다라는 코멘트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주가는요, 장 초반에 플러스를 만들어냈지만 결국 주 중반 이후에 상당한 이제 매물이 나온 부분입니다. 매물이 나오면서 오히려 좀 초반보다 굉장히 좀 많이 약세인 오늘 하루 최저가 수준에 근접한 가격으로 하락한 점은 단기적인 이제 매도의 욕구가 좀 강한 상황이 아니겠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관의 선호 리포트는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위에 이 파란 선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듯이 이 파란 선이 기관의 매매 동향선이거든요. 그럼 기관의 수량들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점은 이 부분에서 좀 위축된 흐름이 나타난 이유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향후 컴투스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일단은요, 호재가 만발할 때, 그리고 기관들의 리포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올 때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대부분요, 모두가 만세를 부를 때가 좀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컴투스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조정이 좀 그 모바일 게임주들이 동반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나. 컴투스만으로 보기에는 좀 찾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우선 게임빌과 같이 비교를 해봤을 때 게임빌이라는 주가가 지금 10만 원대 가격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럼 액면가 500원 기준 한 100만 원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객관적으로 본다면 3만 원대 가격에서 머물던 주가가 지금 현재 한 3배수 이상 지금 상승했고요. 10만 원대에 대해서 장기적 조정이 지금 진행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본다면 게임빌과 마찬가지로 컴투스도 일정한 조정을 받지 않겠나.
이제부터는 가격 조정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기간적 조정은 충분히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접근은요 별로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좀 이전부터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추격해서 매도할 필요는 없더라도 이 추세가 일정 부분 깨지는 부분요. 깨지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좀 이익 실현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가격적으로는요 한 6만 한 3, 4천 원대 지지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만약 이 가격을 하회하게 된다면 좀 기간적 조정이 또는 가격적 조정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향후 컴투스 조정, 탄력 둔화 가능성 얘기까지 오늘 장 특징주와 수급 분석에 샘플러스 남은우 원장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입니다. 이미 오늘 밤만 지나면 독일의 결정, FOMC 첫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거고요. 내일 개장하고 얼마 안 돼서 금통위 결과도 받아들 겁니다. 내일은 또한 선물 옵션 동시만기이기도 한데 죄송스럽지만 미리 한번 다이렉트 전략을 짜달라고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셔봤습니다. 대신증권 상암 DMC 지점의 장준호 대리님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잠실 지점의 전재우 과장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복잡다단하게 어려울 것 같은 내일장 미리 한번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내일장에 주식을 매수해도 되나요? 내일장의 변수 많이 있을 텐데요. 내일장 종목 살 때 기준은 내일장 어떤 종목 사볼까요? 질문 4가지 드려봤습니다. 자, 장준호 대리님은요, 내일 보수적인 매수 관점. 매수는 매수인데 보수적 매수는 뭘까요? 전재우 과장님은 이벤트를 확인하고 50% 매수하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나머지 50%는 언제 사면 좋을지. 장준호 대리님은요, 글로벌 빅 이벤트가 역시 변수다. 전재우 과장님도 독일의 헌재 판결 결과와 미국 FOMC 회의가 변수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장준호 대리님은 종목 살 때 기준은 Q3 실행이 되느냐, 요거에 따라서 조금 바뀐다라고 하셨고요. 전재우 과장님은 업종 데이터주인지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인지 요거의 교집합을 찾아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신텍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장준호 대리님은 이라이콤을 또한 준비해 오신 모양이네요. 자, 하나하나 이유 설명을 듣기로 하죠. 먼저 장준호 대리님 내일 주식 살까요? 여쭤봤더니 보수적으로 매수하자. 이 예. 보수적 매수란 뭡니까? 좀 말이 좀 약간 안 맞을 수 있겠는데 우선적으로는 저는 그 상승 폭은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매수를 하되 그 대신 매수 비중은 그렇게 크게 가져가지는 말자는 뜻으로 제가 보수적 매수라는 말을 표현했고요. 우선적으로는 이번 주에는 그 시장에 고대하던 이제 정책이 어느 정도 제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안도 랠리가 좀 더 연장이 될 수 있고 확대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좀 기대감과 예상으로 좀 주가가 그동안 올랐던 게 있기 때문에 선 반영도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 이벤트 기간 동안 좀 긍정적인 결과가 좀 나오더라도 계속되는 대폭적인 지수 상승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상승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긍정적으로만 장을 바라보셔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요. 내일 양세는 좀 더 약간 보수적으로 현금 비중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더 추가 매수를 하신 것보다는 좀 보유를 하시고 자기 현금만 가지고 계신 분들 한 20% 정도 매수를 하신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반영의 제한적 상승. 그러면 코스피 얼마까지 정도만 보시는 거예요? 우선적으로는 지금 2,000포인트까지는 솔직히 내일 당장 도달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네, 이번 주에. 이번 주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2000선, 1980선까지는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 이상 되시면 이제 이익이 나신 분들은 이익 실현하시고 혹시라도 1900선 넘어가시고 좀 지수가 좀 물려있다 하신 분들도 좀 그때 정도에는 어느 정도 주식을 처분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980 정도만 갈 거다. 우리 전재호 과장님은 이벤트 결과를 일단 보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사고 싶은 물량을 일단 반만 잡아라.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다가 이제 제가 좀 관점을 이제 매수 관점으로 좀 바꿨는데요. 예. 이유가 제가 처음에 방송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8월장은 좀 어려울 것 같고 9월 12일까지 한번 기다려서 그때부터 이제 장이 돌아설 거다. 제가 그걸 가장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드디어 9월 12일. 네, 예. 9월 12일이 왔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게 일단 현재 판결은 일단 뭐 합헌으로 해서 갈 거다 뭐 그렇게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요. 입법부에서 결정한 부분을 헌재에서 바로 뒤집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일단 중국 대출 실적을 보면 일단 뭐 경기 부양 효과가 일단 금융 지표에서는 좀 개선세로 나오고 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정책 당국이 중국 경기 부양책이나 뭐 이런 부분들 실물 지표들은 그렇게 좋게 나오는 건 아닌데 일단 뭐 대출 실적 같은 금융 부분에서는 일단 정책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8월달 신규 대출 규모 자체를 보면 일단 3개월 연속 뭐 대출 규모가 늘어났고 뭐 7월달 대비해서는 일단 20% 정도 뭐 더 많이 대출을 해서 뭐 인프라 투자 같은 데 사용을 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단 좀 중국 쪽도 조금 더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일단 원화 환율을 보시면 원화 강세가 일단 완만하게 계속 진행될 거라는 예상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부분이 일단 우리나라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이 이제 상승을 한 부분도 원화의 그런 이제 그 완만한 강세를 계속 뒷받침해 줄 것 같고 환율 자체가 급격한 변동 자체는 뭐 당연히 증시에 굉장히 불안전하겠지만 이렇게 완만하게 그 환율 이제 원화가 강세로 가는 거는 일단 한국 시장에는 긍정적이지 않나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이벤트 확인 후 50%만 산다고 하셨었는데 네네. 이제 그럼 나머지 50%는 언제쯤 그리고 시장 어디까지 보시는지.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정도 되면 일단 뭐 현재 판결은 일단 오늘 오후 5시 정도쯤에 날 것 같고요. 그때 되면 일단 이벤트가 확인되고 나서 유럽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일단 뭐 장은 좀 더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벤트가 긍정적으로 확인이 됐을 때 일단 두 가지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독일 헌재 판결과 이제 FOMC를 확인하고 나서 일단 긍정적으로 방향을 잡았을 때 일단 50을 매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장이 방향을 확실히 잡았다는 거는 다음 주를 보실 때 일단 장이 뭐 그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사실 QE3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기될 걸로 저는 보고 있어서 그 부분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조금은 악영향을 주더라도 시장이 계속 버티고 있다면 그때는 이제 뭐 나머지 부분까지 들어가서 주식시장에서 이제 상승 흐름을 조금 더 향유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지수는 연말까지 일단 2200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관점을 바꿔서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관점이 조금 긍정적으로 돌아서셨다.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네요. 이번에는 이제 변수, 여기서 이제 풍부하게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준호 대리님이 이제 글로벌 빅 예. 이벤트, 이제 각기 다 이제 조금씩은 다른 예상도 있고 거의 예. 컨센서스가 비슷하게는 흘러가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쪽으로요. 예, 아까 전재호 과장님께 말씀하셨던 거 비슷한 내용인데요. 우선적으로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제 독일 관련 헌법재판소의 그 ESM 위헌 판결과 이제 내일 있은 선물옵션 만기일, 그 FOMC 회의,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비이벤트적인 이제 날이 많은데 이 가운데 가장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게 독일 헌재 이제 위헌 판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주가의 흐름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독일 의회에서는 이미 과반수 이상을 찬성으로 넘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 또한 이제 아무래도 합헌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금 당장 그 독일 헌재가 ESM의 위헌 판결 결정하게 된다면 ESM 뭐 출범 자체가 좀 불가능하게 되고 당장 그리스와 스페인에 대한 이제 구제 금융이 당장 또 중단될
중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금융시장에 좀 커다란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위헌 판결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까지 상황은까지 몰고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합헌 쪽을 생각하고 하지만 합헌 쪽이지만 어느 정도의 좀 마찰이 있지 않을까 좀 조건부의 합헌이라든지 모든적으로 긍정적으로 합헌 내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합헌적으로 생각하고 물론 저는 이렇게 합헌이 된다고 하면 좀 앞으로 어떻게 이제 시장이 흘러가는지 좀 보셔야 될 건데 합헌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동안 유럽 위기국들의 채권 가격이 좀 많이 왜곡됐는데 그에 대해 완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이 좀 기대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국채 금리가 좀 안정되면 이제 위기 국가가 그들의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여력이 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12일에 있어 ESM 이제 합헌 판결이 나오고 주말에 예정되어 있던 유로존의 재무제 장관 회담까지 좀 마친 후에 그동안 계속 말이 나왔던 구체 매입에 대한 뭐 무조건적인 매수를 한다고 말을 했었는데 그런 코멘트가 아니라 이제 구체적인 이제 뭐 방법이 도출된다면 아마 9월 시장은 이런 정책적 이슈로 인해서 정책 모멘텀에 의해서 상승 구간이 제가 아까 말씀했던 것보다 더 길어질 수 있고 큰 폭으로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금 이번 주는 좀 계속적으로 좀 길을 열어두시고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까다로운 조건은 달리겠지만 독일 헌법재판소가 ESM에 대해서 합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각이 3시 30분이면요. 독일 베를린 기준으로 했을 때 그쪽은 이제 오전에 빵 먹고 곧바로 회의에 들어갈 준비를 할 겁니다. 그 얘기는 곧 1시간 반 뒤에 합헌인지 아닌지 결과를 들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전재호 과장님이 보시는 또 하나의 변수, FOMC 얘기도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네요. 네, 뭐 독일 헌재 판결에 대해서는 뭐 이미 말씀을 다 하셨고요. 그래서 사실 독일 헌재 판결 이후에는 사실 유로존 위기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조금은 그 완화됐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그쪽에 대해서보다는 이제 미국이나 일단 중국 경기 상황 같은 데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변수라고 말씀드렸던 그 FOMC 회의에서 3차 양적 완화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표 자체는 고용 지표는 굉장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미국 고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면 그 부분에서 버냉키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뭐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시행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명분이 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일단 미국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계속 상승 방향으로 해서 굉장히 시장이 좋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3분기 실적도 뭐 몇몇 회사들은 많이 좀 뭐 하향 조정이 되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보다 일단 생각보다는 경기가 좀 더 아직까지는 기업 경기는 좀 더 괜찮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또 3차 완화에 대한 명분이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3차 양적 완화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보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을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더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혹시나 3차 양적 완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게 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까지는 명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9월 달에 바로 하기보다는 뭐 앞으로 지금 올해 이제 10월 달이랑 12월 달에 또 정례 회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연기가 되지 않을까에 좀 더 저는 무게를 두고 있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뭐 아침에 많이 한번 밀려서 출발을 할 수는 있더라도 시장은 그래도 받쳐서 계속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점이 이제 추가로 제가 나머지를 좀 더 넣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는 그 시점이 이제 그 한번 밀렸다가 다시 갈 수 있는 힘이 계속 받쳐진다는 게 판단이 됐을 때 그때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QC를 안 하더라도 이제 해석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다음에 할 거야, 이제 곧 할 거야. 그러면서 시장이 올라갈 때 그때 잠깐 나머지 물량을 매수하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내일이 선물옵션 또 이제 곧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오늘 수급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걱정 안 해도 될까요? 금통위 전망도 뭐 한 말씀. 예, 뭐 지금 사실 내일 뭐 또 옵션 만기일, 또 옵션이랑 선물은 동시 만기일이고 또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을 거고 일단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있는 이 두 가지 이벤트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뭐 글로벌 뭐 정책 공조에 의해서 또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금리 인하를 조금 더 하건 안 하건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뭐 많이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도 사실 지금 그 프로그램이나 들어오는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고 또 지난 부분에 뭐 그 남아있던 물량들도 지금 조금은 더 이제 상승하는데 조금은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내일이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우리 전재호 과장님처럼 차익 실현보다는 만기 연장, 예, 이번에 이제 그런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고 롤오버 시킨다라는 쪽으로 우리로 봐서 이제 조금 긍정적인 전망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조금 빨리 가든 약간 느리게 가든 주춤하다가 다시 가든 그럼 시장에 일단 편승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습니다. 종목을 살 때 이런 기준은 꼭 지켜라. 지금부터 종목 선정법에 대한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장준호 대리님이 QE3 실행 여부에 따라서 완전 전략이 바뀐다라고. 예, 우선적으로 저는 좀 개인적으로 기준 잡은 건 QEC에 관련된 이제 실행 여부에 따른 종목을 좀 선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너무 이론적일 수 있지만 이게 가장 확실한 정답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QE3가 실행이 된다면 그때는 뭐 주가가 흐름이 아무리 좋고 높아도 그에 대한 뭐 심리나 부담보다는 우선적으로 경기 개선에 주목하시고 그때는 무조건 매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경기 모멘텀이 개선될 수 있고 유동성이 확장될 수 있는 종목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QE3가 만약 시행되신다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이제 정통적인 이제 유동성 확장 수혜주였던 이제 증권이나 은행, 건설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들을 위주로 이제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경기 개선에 따른 이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계 운수 쪽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QEC에 대한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당장 실행되기 어렵고 저도 이제 하반기 좀 12월 이후로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QE3에 대한 시행이 좀 지연될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투자 그동안 지수가 오른 거에 따른 조정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급락 같은 계속 장이 나빠지거나 급락할 수 있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좀 대형주를 좀 매수하기보다는 중소형주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적으로 매수 좀 하시면 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론적으로는 QE3 실행 여부에 따라서 이제 매수 방법을 패턴을 바꾼 다음에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이번에 QE3는 안 나올 가능성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대형주는 갖고 있더라도 뭐 짧게 좀 팔거나 그죠? 중소형주는 쭉 갖고 있어도 되는. 예, 개인적으로 내일 만약 정책 같은 뭐 비기미트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미 좀 어느 정도 선반영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그렇죠. 메리트가 좀 많이 좀 떨어져 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지만 QE3가 없더라도 이제 시장 해석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면은 또 의외로 그런 걸로 시장은 또 가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시장을 전체적으로 지수 때도 약간 더 긍정적으로 보시잖아요. 업종 네. 대표주 사라고. 네,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약간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일단 시장에 선반영된 부분 그런 부분보다 일단은 그 독일 합헌이 되고 일단 유로존 위기가 이제 완화가 된 상태에서 미국에서 좋은 얘기가 나온다 이러면 사실 대형주 쪽으로 이제 업종 대표주 쪽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은 업종 대표주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야 뭐 업종 대표주들이 뭐 웬만큼 수익이 났지만 사실 계속 최근에 뭐 코스피 대형주들로 수익 내기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일단 결정이 나고 나서 시장의 방향을 잡으면 일단 업종 대표주 쪽으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유가 일단 외국인이 살 수 있는 쪽으로 가 있어야지 시장 상승 흐름에 편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시장 분위기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상승 쪽으로 조금은 좀 더 무게 중심이 좀 더 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얘기가 나오고 나서는 뭐 단기 낙폭 과대 쪽으로 해서 뭐 건설이나 조선 쪽이 뭐 굉장히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쪽 업황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쪽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실현할 수 이제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좋은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업종 전체적으로 실적이 뭐 어떤 업종이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건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찾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개별 종목적으로 실적이 이제 3분기, 4분기 쪽으로 좋아지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딱 하나 업종만
좀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분위기와 수급상 네. 이제 좋은 대외적인 호재가 발생했을 때 이 업종 대표주가 좀 빠르겠다라는 생각이 단기적으로 드는 예, 섹터가- 단기적으로 드는 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이제 건설 조선이 가장 아. 빠를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에 건설 조선 해운 이쪽이 제일 빠를 걸로 보여지고요. 이유가 유로존 완화가 됐을 때 가장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사실 보면 이제 그 조선 쪽은 유럽 쪽에 선사나 그쪽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건설 쪽도 경기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건설 쪽도 그렇게 되기 거기 때문에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올라갈 때 IT나 자동차 쪽은 사실 굉장히 힘이 없었거든요. 물론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별로 안 좋았었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경기가 좋아지거나 그런 모멘텀이 약간 발생했을 때는 조선 건설, 해운 이쪽으로 관심을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뭘 살까요에 대한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종목 얘기인데요. 장준호 대리님은 이라이콤을 좀 네. 잘 보자고요. 네, 우선 휴대폰 이제 부품 주시고요. 이라이콤이 강점 가진 게 이제 애플과 삼성을 모두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이제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세계 3위 중소형 이제 LCD 관련된 이제 BLU 업체인데요. 최근에 이제 좀 모두 갖고 있긴 하지 애플 쪽이 좀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9월 10일, 그러니까 오늘 밤에 있을 이제 애플이 아이폰 5에 대한 이제 출시를 좀 오늘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에 의해서 아마 아이폰 5에 대한 본격적인 이제 발매가 예정되어 있고, 이제 매출에 대한 극대화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성장 여력이 높은 이제 태블릿 PC의 신제품, 삼성의 갤럭시 노트나 이제 아마존의 킨들 바이어에 대한 본격적인 판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라이콤에 대한 이제 좀 메리트는 좀 계속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2013년 기준으로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먼저 풀어보면 한 6.6배, 5.8배 글로벌 이제 다른 타 비교해서 할 수 있는 경제 업체들이 대부분 한 20배 정도 되는데 비하면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라이콤 좀 매수드리고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주가가 좀 빠졌다가 예. 좀 반등을 했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내일 시장이 너무 갭상승만 하지 않는다면 좀 시장권을 매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좀 오른 거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소화 매물이 나오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내일 2%, 3% 이상의 갭상승 나온다면 매수를 좀 하지 마시고요. 내일 어느 정도의 보합선에서 좀 출발한다면 시장가에서 매수 한번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18,000원 이상 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우선 15,000원을 잡아드리는데 그거는 좀 다음 주에 와서 이제 급격한 하락은 나오기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15,000원 잡아놓겠는데 다음 주에 와서 한 번 더 AS 한번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약에 갭상승이 나왔다가 밀리면 좀 살만한 가격대는 없을까요? 예, 내 만약에 갭상승하고 이제 보합권 이상 아래로 내려온다면 아마 네네. 다시 매수해볼 만한 것이 있고, 개인적으로 너무 갭상승하면 굳이 지금 종목이 많은데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굳이 산다면 이제 오늘 종가 전후로 해서 예. 오늘 2%대 중반까지 이렇게 마이너스권이다가 오늘 플러스 1.2% 끝낸 이라이콤 추천을 한번 받아보았습니다. 이어서 전재호 과장님은 심텍을 좀 보자고요. 네, 오늘은 심텍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유가 사실 심텍이 그동안 그 나머지 IT 부품주들이 굉장히 좋을 때 안 좋았던 이유가 이쪽 심텍이 PCB를 만드는 업체인데 이제 PC 쪽 PCB에 주력을 하고 있어서 사실 PC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계속 IT 부품주 비해서 이제 대체적으로 계속 낮게 왔었는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일단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보면 이제 모바일 PCB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서 점차적으로 이제 10%씩 계속 늘어나면서 이제 3대3 비율로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를 딱 갖췄습니다. 이제 PC로 30%, 그다음에 모바일로 30%, 그다음에 서버로 30%. 그다음에 사실 보시면 인터플렉스나 그런 PCB 업체들 보면 지금 주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제는 심텍도 그런 모바일 PCB 업체랑 조금 비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 주가 자체도 보시면 지금 굉장히 낮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사실 수 있고요. 일단 지금 주가에서 더 빠지기는 좀 더 어렵다라고 보고 이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텍이 좋아 보이고요. 사실 수급도 오늘 보시면 이제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일단 기관들이 또 한 42억 정도 순매수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시가로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목표가 이상으로는 제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연기금이 투신권보다 훨씬 많이 산 심텍 오늘 4.5% 올랐습니다. 얼마에 살까요? 목표가는요?
예, 저는 내일 아침 사실 동시호가 시작할 때 매수를 해도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내일 아침 시가로 매수를 하셔서 제가 목표하는 가격이 12,400원이고요. 한 뭐 1,000원 정도 뭐 위로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손절가는 1,500원으로 잡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주 추천주 이어서 AS 받겠습니다. 뭐니 해도 종목을 좀 잘 맞추시면 저희로서는 제일 고마운데요. 장준원 대리님 삼성전자 좀 뜬금없다 여기 썼는데 예. 딱 120만 원을 잡혀서 오늘 129만 4천 원 예. 축하드릴게요. 130만 원 보셨잖아요. 예. 좀 주가 상승에 대한 혜택을 제가 제일 많이 본 것 같네요. 예, 오늘도 3%나 오르고. 예, 오늘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는 130만 원은 충분히 내일 시장 기준을 좀 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130만 원에서 당장 이제 이익 실현하시는 것보다는 내일 한번 종가를 한번 더 보시고요. 좀 더 시장이 좀 강하게 보신다면 135만 원까지 아마 좀 기본적으로 한번 두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좀 흐름이 아무래도 아래는 아니고 위 같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30만 원 이상의 가격에서 이제 팔 수 있도록 좀 더 관심 두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조금만 더 들고 있으십시오. 목표가 135만 원으로 수정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우리 전재호 과장님의 웰크론 한택. 사실은 상한가, 종가 보고 이제 부담스럽지만 얘기하셨던 종목인데 네. 그래도 수익이 꽤 났어요. 네. 어제는 급등하던데 12% 이렇게 장중에. 네, 그 장중에 급등하셨을 때 수익을 실현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저도 사실 이걸 매매를 하는 종목이라서 일단 뭐 저도 일단 좀 많이 급등을 했을 때는 좀 수익을 실현을 하는 편인데요. 사실 이런 종목을 만지실 때는 사실 그날 굉장히 이제 양봉이 굉장히 크게 나올 때는 웬만큼의 이익이 실현됐다 싶을 때는 빨리 이제 이익을 실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도 계속 가지고 계시다면 사실 기회는 한두 번 정도 더 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직까지 뭐 정확히 이제 밑으로 꽂는다 하락으로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조금 더 보셔도 뭐 수익은 좀 더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좀 지금 지수나 이제 지금 종목이 사실 제가 시장을 이제 좀 더 상승하는 쪽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목보다는 일단 이제 밑에서 좀 크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로 추천을 드리는데 이 종목이 조금 부담스럽다 싶으시면 이제 제가 추천드린 심택으로 가시는 것도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까지 앞서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네, 이상 내일 종목까지 주신 두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약 한 1시간 뒤에 독일의 합헌 결정 나오니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현대TV가 샘플러스 투자 전략 세미나를 준비했거든요. 오는 일요일입니다. 추석 전에 연말장 비전에 대해서 무료로 들으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늘장 내일장 마칩니다. 고맙습니다.